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종근당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종근당은 제가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는 그래도 한 100% 정도의 상승 구간을 시작 지점부터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종근당의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죠. 그 부분은 뭐 어차피 기사를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보다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샀을 때 내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시장에서 그쵸, 시세가 나는 구조 자체는요,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가격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즉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보다 가격이 더 빨리 나온다. 호재보다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호재가 나오면 이미 가격은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종근당도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어떤 재료가 나왔죠? 노바티스의 CKD510, 그렇죠? CKD510을 1.7조에 수출을 한다. 이게 저는 한미약품이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한미약품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유한양행, 한미약품에 이어서 종근당까지 신약기술 수출 훈풍이다. 내용 한번 보면 종근당 후보물질 CKD510 노바티스에 1.7조 원 수출 계약을 했고요. 미국, 유럽 임상에서 안정성 등이 확인됐고요. 유한양행은 폐암치료 신물질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당뇨 신약 물질 3종 5조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 처음에 기술 수출을 첫 번째 벽을 넘어선 건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이게 2015년도예요.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은 10배로 뛰었죠. 어디까지 갔느냐? 시가총액이 거의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였던 한미약품이 10조 가까이로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1년도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미약품은 다시 개발에 성공을 해서, 그렇죠, 물질 3종 5조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얀센에 1조 4천억 규모로 수출했다. 물론 요건 지난 이야기지만 요번에 종근당이, 그쵸, CKD510 노바티스의 1.7조 원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왜 재료가 나오는 요 날 있죠? 지난 월요일입니다. 11월 6일. 요 날이 아니라 신고가를 먼저 갔을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고가를 가는 근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 그쵸,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내용이 다른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9월달에 24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연초에 보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격이 한 34,000원에서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8월과 9월 22년도입니다. 왜 이때 신고가를 갔을까요?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죠. 장기 차트 봅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자, 보세요. 왜 여기서 여기 상장 시기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을까요? 22년도 시장이 좋았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에서의 투자가 나왔다. 저 직접 투자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물론 여기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존재해서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신고가가 먼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길래 이런 상승 재료를 먼저 받을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요, 철저하게 신고가 이후에 내용 파악에 들어가자. 그렇죠?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돈도 무한하지 않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절대 무한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신고가 종목만 추려내서 재료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료가 나왔을 때 신고가 간 종목이 있었으면 그때부터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100억을 벌었네, 200억을 벌었네, 뭐 수백억을 벌었네 하는 사람들 있죠. 다 단기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단기 투자에서 어떻게 하느냐? 돌파 매매를 합니다. 돌파의 기준은 뭐겠어요? 신고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 왜 종근당이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재료를 만들었느냐입니다. 8월, 9월, 10월 달 시장 안 좋았죠. 시장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종근당은, 그쵸,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 시세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지금은, 자, 요렇게입니다. 왜? 그쵸? 요 구간에서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을까? 그쵸? 다음 타겟은 여기입니다. 100%예요. 100%.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했을 때, 그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했을 때 우리가 1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근당에서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얼마에 살래? 얼마에 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 아니고 무엇보다 이 가격적인 부분을 토대로 내가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시키는,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하는 게 종근당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무엇보다 더 내가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무작정 보유하지 말자.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주식하는 거 아니고, 만약에 내가 무작정 보유하려면 무언가 옵션을 걸어야 돼요. 옵션을 뭐 시장이 떨어졌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 뭐 내가 막 수십 수백억 투자한다 그러면 대형주를 뭐 공매도를 쳐가지고 하락에 대한 좀 방어 요건을 마련한다든가. 근데 하락 베팅 자체는 롱보다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지 않아서 금액 자체가 그렇게 높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한 가지 내용만 딱 기억하시고, 가격이 먼저 앞서고요. 그리고 그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을 때 내가 종근당으로 1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매일매일 종근당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너무 길어져서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근당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고요. 딱 가져가셔서 공부하시고 요대로만 적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보다 내가 실시간으로 멘탈이 안 잡힌다, 그쵸?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현재 500분 가까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근당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뭐 보통 11월 14일 오늘이죠. DI 동일, S&T 다이나믹, VT 시간은 8시 47분, 8시 48분, 8시 48분. 그쵸? 정확히, 그쵸? 먼저 체크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아침 동시효과를 확인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최대 3종목이 진행이 되고요. 그쵸? 단기 매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는 모든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신고가 종목입니다. 신고가가 아니면 전 매매 안 합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종근당 관련된 이야기를 안 했죠. 저 신성델타테크 어저께 18% 급등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자, 신성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 금지. 그쵸? 무조건 내려간다는 이야기고, 종근당은 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종근당, 그쵸? 종근당 현재가 11만 7천원대, 매수 관점 유지한다. 오늘자 매수가는 11만 5천원. 단 하락 시 대기하는 가격이 아니다. 올라오는 11만 5천원 가격대 대기하겠습니다. 가격 하락할 때까지 매수 금지. 그쵸? 이렇게 오후 2시 8분, 정확히 13일이죠. 어제 공개를 한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근당이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그리고 11만 8,4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뭐 굳이 오늘 종근당을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계속 매수 대기 중이다. 내가 보면서 대기하는 거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유하고 대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보유하고 대기하는 건 뭐예요? 2주 안에 수익이 나야 됩니다. 2주 안에 수익이 안 나면 내가 그 가격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없고, 종근당 어저께는 종근당 현재가 11만 7천원대 매수 관점 유지, 하지만 하락시가 아니라 상승시 매수한다. 즉 11만 5천원을 한번 찍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저가 한번 볼까요? 저가 11만 5,100원. 그렇죠. 아직까지는 매수 구간이 아니다. 그리고 요 내용 보면 쭉 올려서 보면 종근당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날도 그래요. 12만원대 종근당 11만 5천원 매수 2주 단기 매수 가격, 종근당 11만 5천원 매수 2주 단기 매수 예정 가격 고정하겠다. 그쵸? 그러면서 제가 오후에 이걸 변경을 합니다. 자, 매수 예정은 종근당 위메이드, 반도체는 보유 중이다. 그쵸? 시장에 영향이 없을 순 없지만 최대한 영향 받지 않게 매매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종근당 얘기가 또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자, 지난 금요일이죠. 12만원대 종근당 12만원 이상에서 잡는 건 안 됩니다. 가격을 고정 가격에서 구간으로 변경합니다. 11만 5천원에서 11만 6,500원까지 구간으로 변경. 그렇죠? 자, 그러면 최소한 오늘 정도까지 확인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매수 구간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런 구간은 어디서 얘기한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종근당을 보고 100%의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리고 장중에 단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멘탈을 잡아 드릴 테니까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입장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종근당은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는요, 오늘까지도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 DI 동일 아까 전에 단타 얘기를 드렸죠. 오늘 5%대 강세 중입니다. 한 4%대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시가 대비해서 S&T 다이나믹 2.8%까지 고가 대비해서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쵸? 왜? 시세가 크게 안 꺾였기 때문이에요. 목적은 세 종목에서의 평균치의 수익을 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면 내 계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타 비중이 늘어나겠죠. 그럼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 종목이 이만큼 갔어요가 아니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어떻게 잡고 있고 그 구조를 내가 어떻게 잡아갈 건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VT도 보겠습니다. 3%대 수익 구간이죠. 그쵸? 여기서 나오는 시초가 매매는 모두 다 장 전에 나가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평균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락하는 종목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락하는 것보다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게 많다. 요런 내용이 아니에요. 요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세 초입에 있다는 거고, V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들어가요? 단기 매매니까 들어간 겁니다. 이미 신고가를 가고 쭉 올라간 상황이 있죠. 그쵸? 여기서 뭐예요? 쌍봉 구간에서의 단타를 치는 거지,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조정 이후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항상 단타로 보는 거다. 근데 DI 동일이나 그쵸? 신고가를 만들었고 다시 재돌파하는 과정에서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DI 동일은 이제 시세 초입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타로 본다. 하지만 제가 장중에 공략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쵸? 이런 종목은 100%까지 홀딩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가격보다 우선되는 지표는 없다. 지표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을 가장 앞세워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격을 가장 앞세워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심리와 멘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은 항상 언제든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단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